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스트에서 재밌는 아이템 한 가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라쳇형 파이프 커터 왜 쓸까요? 맞는 공구 아닙니다. 굵고 큰 파이프를 빠르고, 이 부분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자르기 위함이에요. 굉장히 적은 15mm 파이프부터 50mm 파이프까지 다 자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수월하게 잘 잘린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정확하게 잘려야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은 이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개선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출시한, 모델명 뭐더라 이거? 무이만이 어려워. Z-VF64N 라쳇형 파이프 커터입니다. 생김새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흔하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파이프 커터 15mm나 22mm를 자를 수 있는 파이프 커터죠. 이런 식으로 벌려서 파이프를 넣고 딸깍 자르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로 소형 라쳇형 파이프 커터, 그 애매한 사이즈들 있잖아요. 32mm 이런 애들, 작지도 않은데 크지도 않은 그 애매한 사이즈를 손쉽게 잘라줄 수 있는 파이프 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형 라쳇 파이프 커터가 있습니다. 요런 느낌인 거죠. 무슨 무기처럼 생겼지 않아요? 이 세 제품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래쪽이 U자 형식으로 파져 있어요. 이유는 작업을 할 때 모재가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한 사이즈로 다 하면 되지 사이즈를 왜 나눠놨냐? 그렇죠. 흔하게 생각을 하면 64mm의 가장 큰 사이즈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예로 극단적인 실험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mm용 파이프 커터에다가 32mm의 배관 파이프를 집어넣고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측면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유격이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뒷면에 보시면 유격이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은 정확한 재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힘도 많이 들기 마련이고요. 왜냐면 지렛대 부분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가위의 날이 움직이는 지렛 부분과 모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도 없고,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날에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재단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나눠 놓은 거예요. 뭐 휴대하기 편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더 큽니다. 자, 앞쪽에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라쳇 파이프 커터, 생김새가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가 독특하죠? 맞습니다. 아래쪽이 U자 형식으로 생기지 않았죠. 이렇게 왔다가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파이프 커터는 아래쪽이 U자로 생겼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 일자로 만들어놨냐? 앞에 뭐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봤죠 아까? 이 부분, 녹색 부분 때문입니다. 왜냐? 녹색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자, 42mm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 64mm, 42mm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50mm 파이프밖에 재단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하세요. 파이프의 치수는 내경입니다. 50mm 파이프가 보통은 60mm가 넘어가요. 거의 모든 파이프들이 내경을 기준으로 삼고 치수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 외경을 표시하는 파이프 커터와는 이게 좀 통일했으면 좋겠긴 하다. 자, 이 부분이 왜 장점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mm의 수도관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기 사이즈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뱅글뱅글 돌려서 위로 올릴게요. 최대치 64mm까지 올렸죠. 50mm의 수도용 파이프입니다. 넣게 되면 자기 사이즈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끝까지 밀어넣고 커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고 손쉽게 재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파이프 커터 같은 경우에는 다 잘 잘려서 이게 와, 잘 잘리네요,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저희 직원분들이 이미 이거를 쓰고 계세요. 근데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파이프를 자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50mm 자르기 쉽지 않은 배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빨 잘 물려서 들어가고 재단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잘렸죠. 뭔가 시원스럽게 잘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요 방금? 탈칵하고 쫙 날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이 부분도 뒤쪽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자르다 보면 사이즈가 애매한 파이프들이 나오길 마련이에요. 왜냐면 파이프의 외경은 다르기 마련이니까. 얘는 살짝 풀면 돼요. 조금만 풀고 딱 맞게 한 다음에 깔짝깔짝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커팅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찰칵 날아갔죠. 저는 이 제한 두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는 이 부분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이프마다 외경이 다 다르거든요. PVC VG1 수도용 파이프도 그렇고 PVC VG2 배수용 파이프도 그렇고 둘 다 비슷한 파이프인데 외경이 다릅니다. 농도관 다르고요, 수도관 다르고요. 모두 다른 외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이즈로만 출시가 되게 된다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32mm의 VG1 수도용 파이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PVC 파이프 잘 잘린다더니 안 잘리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게 뭐냐? VG1은 자를 수가 있는데 VG2는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PVC 파이프는 모재 자체는 굉장히 딱딱한 모재거든요. 근데 수도용 파이프는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하지만 VG2 배수용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라쳇을 찝게 되면 찌그러집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이빨은 들어가지 않고 배관이 가늘기 때문에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절반이라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VG1은 되고 VG2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수도용 32mm는 잘 되냐? 얘가 모재가 굉장히 딱딱해서 잘 안 잘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난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왜 잘 잘리냐?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의 경도. HRC 62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굉장히 높은 날의 경도를 채택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테프론 코팅은 덤입니다. 표면에 테프론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녹 발생률이 굉장히 적죠. 날에는 코팅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테프론 코팅은 날에다가 하게 되면 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날이 파고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파이프 라쳇 커터 같은 경우에는 다 V자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재를 찍어 누르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파이프 커터 같은 경우에는 날 끝과 홈 부분이 맞물리면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위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탈칵. 전지가율이 그 무슨 타입이냐? 타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엠빌 타입 아니고 그 뭐죠? 이렇게 맞물리면서 끝나기 때문에 잘 잘리지만 날이 상대적으로 무뎌졌을 때는 끝에 그 찝찝한 조금씩 남는다는 그런 얘기.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파이프 커터 같은 경우에는 날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밀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날이 상대적으로 무뎌졌을 때도 억지로 그냥 지가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무뎌지게 되면 날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두 가지만 더 하고, 얘가 사실 말이 많을 그런 공구는 아닌데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서 조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만 칭찬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이 부분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금속이에요. 플라스틱은 해를 보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경화가 돼서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돌리는 다이얼 부분 안쪽이 무조건 별로 돼 있을 건데 시간 지나면 별 부분이 마모돼가지고 여기 헛돈다. 그럼 어떡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별이 아니고 그냥 사각형을 박아놨대요. 마모되지 말라 이거지. 헛돌지 말라 이거죠. 사각형이면 마모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체가 알루미늄입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죠. 기존의 제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이구 무게 차이가 꽤 납니다. 이게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공구예요. 자, 여기서 끝내면 뭔가 제스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마지막으로 금액.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는 64mm의 파이프 커터 저렴한 것도 2만원, 고가형은 말하지 않을게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얘가 2만원 중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에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파이프를 어떻게 잘라야지 잘 자를 수 있는가, 자를 수 있는 모재는 뭐고 자를 수 없는 모재는 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제품은 덤으로 그냥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그러기엔 영상이 너무 길죠.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제스트에서 나오는 또 뭐 되면 모르겠네. 좀 쉽게 만들면 안 되나? VF64N 이 제품 12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설명, 사용 법은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고 제품 정보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이런 깨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요. 얘가 금속이라든지 얘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날이 안쪽으로 파고든다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안 했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낙하 방지 고리를 끼울 수 있는 홀도 만들어 놨어요.